갈수록 치솟고 있는 청년 실업률, 정부와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예장합동과 통합총회의 주요 이슈를 짚어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사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인교회를 소개합니다. 문화행동 아트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다룬 창작 공연을 펼칩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 진로에 대한 고민과 취업난으로 교회를 떠나고 있는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9.3%로 8월 기준으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12.5%로 1994년 관련 통계 기준을 변경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20%를 훌쩍 넘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 채용의 날을 도입하고 고용장려금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기존 대책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교회 차원에서도 청년 실업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과 취업난으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명교 개발원장 신동열 목사는 교회가 청년들의 고민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분위기부터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행복해지려면 가져야 될 물건이나 이런 어떤 삶의 조건들이 너무 많이 비싸졌어요, 이제는요. 일자리를 갖고 있는 이들은 일인 양이 너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기독교적인 성공이 뭐고, 기독교적인 행복감이 뭔가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재정의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신 목사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본질로 돌아가는 일이라며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이 신앙을 놓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교회가 나서서 도와야 할 때입니다. 굿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이달 초 대신교단을 시작으로 주요 장로교단 총회가 막을 연 가운데 오는 26일부터 합동과 통합이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임원 선거와 이단 문제 등 논란이 예상되는 두 교단의 주요 이슈를 살펴봅니다. 이번 합동총회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부총회장 선거입니다. 김영우 목사와 정용환 목사가 나선 부총회장 선거는 이중직 논란과 금품 수수 의혹으로 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금까지 후보 확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회장직은 현 부총회장인 김성규 목사가 승계합니다. 통합은 총회장 임기와 재임 방식 변경에 대한 헌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10개가 넘는 노회에서 총회장 임기를 현행 1년 비상근직에서 2년 상근직으로 변경해달라고 헌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일부 노회는 3년 상근직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년 임기로는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또한 총회를 코앞에 둔 상태에서 이단 해제 문제가 급부상했습니다. 지난 12일 특별사면위원회가 김기동 목사와 고 박윤식 목사 등에 대한 사면을 선포한 데 대해 반대 여론이 높아 총대들 사이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정원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정원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역대 명절 연휴 중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추석 연휴 전날인 13일부터 18일까지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행자 수가 97만여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8일 하루에만 도착 여행객이 10만 9천여 명에 달해 2001년 개항 이후 하루 도착 여행객 수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다른 공항 역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의 14개 공항을 이용한 여행객 수는 총 146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롯데그룹 총수 신동빈 회장이 2천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를 적용해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재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소환은 검찰이 지난 6월 롯데 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최근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 대형 홍수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가 지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수해 지원과 관련 우선 피해 상황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긴급 구호성 인도 지원에 대해서는 피해 상황과 시급성,
필요성 등과 함께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요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 당국이 우리 정부 혹은 민간단체에 직접 수혜 지원을 요청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대한민국 여성 근로자 중 임금 중위값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비율은 37.8%에 달했습니다. 조사 대상 22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들이 불안정하고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줍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이전보다 못한 일자리를 얻는 경우가 많은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배터리 폭발 논란을 불러온 갤럭시 노트 7에 대해 제품 교환을 시작했습니다. 단말 구입 고객들은 19일부터 이동통신 3사 전국 매장에서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단말기가 파손됐거나 충전기 혹은 포장 박스가 없더라도 본체만 가져가면 추가 비용 없이 동일한 색상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팔린 갤럭시 노트 7은 약 40만 대로 추정되며 환불 고객이 적어 대부분 교환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교환이 마무리되는 대로 판매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정원입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효자손이라 불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이른바 맞춤형 사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인교회가 그 주인공인데요. 주민들의 필요를 채우는 나눔과 섬김으로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해인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박은정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해인교회. 이곳엔 점심시간만 되면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해인교회는 매일 1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심을 집에서 먹으면 입맛도 없고 반찬도 시원찮게 먹기 때문에 내 해인교회 와가지고 점심을 먹으면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해인교회는 노동자들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노동자들이 자비를 모아 목회자를 청빙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오다가 1994년 이준모 목사와 김영선 목사가 부임했습니다. 이 목사 부부는 IMF 이후 성도들이 실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사단법인 인천내일을 여는 집을 설립했습니다. 인천내일을 여는 집은 실직으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숙인 쉼터를 마련하고 쪽방촌 사람들의 생활을 돕고자 인천 쪽방촌 상담소를 설립하는 등 맞춤형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여름에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을 위해 쉼터도 제공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과 부부 갈등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가족상담소,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인천계양 시니어 클럽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한 사람의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이거는 어떤 케이스별로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원스톱 시스템을 민간 사회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준모 목사는 한국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말뿐인 섬김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울어야 한다며 해인교회가 울부짖는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은정입니다. 문화행동 아트리가 창작 뮤지컬 요한계시록 1을 다시 한번 무대에 올립니다.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설화가톨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자칫 어려울 수도 있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아도나이 왕자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 에클레시아의 사랑 이야기로 표현합니다. 주최 측은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책이라고만 인식하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연애 편지란 사실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아트리는 지난 10년간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란 슬로건을 내걸고 문화행동 111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문화사역단체로 요한계시록 1은 10년 사역의 대미를 장식한 작품입니다. 앞서 지난 5월 같은 장소에서 열린 앵콜 공연도 객석 점유율 100%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을 김주령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전국의 신천지 신도들이 18일 종교대통합 만국회의 2주년 기념 평화축제를 위해 서울 송파구 잠실 종합운동장에 집결했습니다. 하늘문화 세계평화광복이 주최한 이 행사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회 용어 사용 금지, 기저귀 착용 등 내부 행사 지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유럽 성시화 운동본부가 주관하는 2016 유럽 성시화 대회가 15개국 70여 명의 성시화 운동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습니다. 체코 프라하 한인교회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선 성시화 운동의 비전과 전도 전략 등이 논의됐습니다. 한편 2017 유럽 성시화 대회는 내년 9월 독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서울 남대문 교회가 오는 21일 알렌 입국 132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이용민 연구이사가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의 삶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알렌과 에비슨 선교사는 한국의 현대의학과 병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선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장애인 선교단체 총연합회가 오는 29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30주년 기념식을 진행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홍정길 목사, 손봉우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한국장애인 선교 역사를 담은 한국장애인 선교 30년사 책도 함께 발간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